안녕하세요. 오라이피의 장과장입니다. 드래곤아이 8K가 출시된 지 벌써 2개월이 지났는데요. 많은 분들이 드래곤아이 8K에 대해서 사랑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여러분들의 성원이나 관심에 더불어서 해당 제품에 대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계신데, 이번에는 이 드래곤아이 8K에 대해서 알려준다라는 의미로 Q&A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자주 물어보고 계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가 요 앞에 문서를 만들어 왔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하나씩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제품 사용 및 기본 앱에 대한 활용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말 그대로 처음 사용부터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신데, 그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나씩 드리면, 기본적으로 제품은 기본적으로 구성은 뭐 다양한 구성품들도 있겠지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본품하고 컨트롤러로 이루어졌는데, 처음 세팅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컨트롤러가 바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고 이 헤드셋으로 조작하게끔 되어 있으시거든요. 조작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 하단에 보시면 정 가운데 전원 버튼이 있고요. 맨 오른쪽에 그 오른편에는 이 전원 오른편에는 볼륨 조절 키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마이크로 SD 카드가 있고 마이크 포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실행하실 때는 당연히 이 전원 버튼을 통상적으로 3초, 길게는 한 5초 가량 누르시면 전원이 켜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원이 켜지시게 되면 이 화면 렌즈를 통해서 화면이 켜지시는데, 처음 저희 회사 로고랑 이 제품 로고가 떴는데, 화면을 이렇게 보시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뭐 이 위치가 간혹가다 정면에 메뉴가 배치가 안 되시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때는 기본적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을 보시게 되면은 위에 있는 버튼은 되돌아가기 백 버튼이고요. 가운데가 확인 컴퍼, 쉽게 말하면 선택하는 버튼이고, 맨 하단에 있는 게 홈 버튼인데, 이 홈 버튼을 이 지그시 한 3초가량 누르시게 되면 정면으로 세팅이 되는데, 간혹가다 이 수평이 안 맞으신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기본적으로 이 버튼을 한 10초가량 꾹 누르고 계시면 이 수평이 천천히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면이 딱 세팅되고 나시면, 그때 정면에 보이시는 하얀색 포인트 또는 노란색 포인트가 보이실 텐데, 그 포인트를 가지고 메뉴를 바라보게 되시고, 그때 이 가운데 있는 OK 버튼으로, 확인 버튼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컨트롤러 사용하실 때 기본적으로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 연결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 화면을 켜서 보시게 됐을 경우에 그 메인 화면 정 가운데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쪽 카테고리 하단에 보시면은 그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그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거기에 보시면 가운데 컨트롤러 모양 아이콘이 있는데, 컨트롤러 모양 아이콘 클릭하시게 되면 메뉴가 리스트들이 뜨거든요. 그 상태에서 하단에 보시면 컨트롤러 연결 해제됨이 되어 있고 검색 버튼인데,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 컨트롤러에 건전지를 넣었다는 가정하에 요 그 맨 하단에 있는 동그라미 아이콘이 있는 요 버튼을 꾹 누르시면 보통 잡히게 되는데, 간혹가다 안 잡히시는 경우가 있으면 이게 한 10초 정도나 15초 정도 지나면 이게 연결을 못 시켰다고 떠요. 그때 그 메시지 상에 보시면 볼륨 플러스 키를 누르면 다시 찾을 수 있다고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요. 볼륨 플러스 키는 아까 설명드린 제품의 요 오른쪽에 있는 요 플러스 키를 누르시고 나면 메시지 상대로 안내대로 기본적으로 요 앱 버튼하고 홈키를 동시에 꾹 누르시게 되면은 이게 블루투스 켜짐이라고 하는 안내 메시지가 뜨는데요. 그 안내 메시지를 확인하신 뒤에 요 동그라미 아이콘만 한 5초가량 꾹 누르시면 그 안에 있는 이미지가 점점 포인트가 줄어들면서 이제 제품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컨트롤러 연결이 되고요. 여기까지가 컨트롤러를 연결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결을 하시고 나면 요걸 통해서 클릭이나 이런 게 되고, 요 컨트롤러가 연결이 되고 나면 여기 있는 오른쪽 터치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컨트롤러 연결 상태라고 하는 메시지를 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은 컨트롤러 연결 후에는 이 컨트롤러로만 조작을 하시는데, 선택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트리거 버튼, 요 방아쇠 버튼으로 클릭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간혹 가다가 불편하시면 요 위에 있는 트랙패드를 클릭하셔도 돼요. 여기는 트랙패드 기능, 얘는 확인 버튼으로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요 컨트롤러를 이용하시게 되면 요 안에 이 메인 화면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스토어에 보시면 바이브 포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바이브 포트를 이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구글 앱스토어 내에서도 구동을 하실 수 있고, 바이브 포트
뭐 크롬 등등 브라우저 등 앱들에서 다 사용은 가능하세요. 네, 그 다음으로 넘어서 두 번째는 영상을 감상할 때 편하게 누워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신데, 기본적으로 영상 감상 방법은 총 3가지 정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맨 오른쪽에 있는 라이브러리에다가 탑재되어 있는 말 그대로 요 디바이스에 저장된 영상을, 자기가 저장해 놓은 영상을 볼 수 있는 로컬 플레이어가 동영상 플레이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서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는 유튜브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구글 플레이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신 넷플릭스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로컬 플레이어를 통해서 영상을 감상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안에 데이터를 먼저 넣으셔야 돼요. 로컬 동영상 같은 경우 동영상을 넣으셔야 되는데, 요 마이크로 5핀 단자를 꽂으시고, 이게 동봉이 되어 있어요. 제품 패키지 안에 연결하시고 데스크탑이랑 연결하신 다음에 하게 되면, 그 윈도우 탐색기에서 MTP USB 장치 또는 V901이라는 장치로 연결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 안에 보시면 무비라고 하는 폴더에 넣거나 다양한 그냥 로컬 그 기본 저장 공간 어디다 파일을 다 담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관리하시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무비즈 안에다가 담으시는 걸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담으시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나오느냐, 저장하시고 나면은 메인 화면 정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스트리밍 오른쪽에 있는 라이브러리 관리 안에 보시면 오른쪽에 아이콘들인데, 맨 상단에 비디오 아이콘 모양인데 그걸 클릭하시게 되면 저장된 영상들 리스트, 썸네일들이 다 떠요. 거기서 자기가 보고 싶으신 영상을 클릭하신 경우 요 오른쪽 확인 버튼이나 컨트롤러 연결실 트리거 버튼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영상 플레이어가 재생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마 IMAX 영화관으로 세팅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 화면은 최대치로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정면에서 보이시게 될 텐데, 이때 쉽게 말하면 누워서 본다는 거는 이 제품을 착용 후에, 말 그대로 착용 후에 내가 이렇게 완전 누워서 이렇게 보고자 하실 텐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시점 조정인 그 홈 버튼으로만은 당연히 조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실 때는 그 동영상 플레이어 화면 정면에 보시면 하단에 유저 인터페이스가 나옵니다. 인터페이스 상에서 그 십자가 모양의 아이콘이 있거든요. 그 십자가 모이커 아이콘을 클릭하신 뒤 그 얘가 원하는 위치에 바라보고 확인 버튼 한 번 더 누르라고 메시지를 띄워요. 그때 그거 누르고 위아래 방향을 눌러서 클릭을 한 번 하시게 되면 화면 배치가 천장에 배치될 수도 있고 하단에 배치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정면 세팅이 원활합니다. 그렇게 세팅되게끔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영상 플레이어 그 말씀드린 십자가 모양 오른쪽에 보시면 테마라고 해서 이 배경을 영화관이 아니라 뭐 자동차 영화관 또는 홈시어터 또는 우주 배경, 다양한 카테고리를 조정을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사이즈가 너무 커서 나는 사이즈 줄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IMAX 영화관은 그 사이즈를 조정은 불가능하시고, 말 그대로 홈시어터나 또는 우주, 이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그 테마들인데, 그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테마를 조정하시고 나면 오른쪽에 톱니바퀴 모양에서 스크린 사이즈 조정이라는 기능인데, 그걸 통해서 조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이 부분은 아마 영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제품의 화면의 미러링을 통해서 한 번 더 영상으로 담아드릴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테스트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정면에 보이시는 온라인 스트리밍이 배너들이 하나하나 넘겨지는데, VEER이라고 하는 360도 컨텐츠들을 다루는 플랫폼이 있고, 두 번째는 비플릭스라고 하는 B급 영화, 말 그대로 옛날 영화들 감성을 볼 수 있는, 또는 뭐 조금 재밌고 좀 더 유쾌하게 설명되어 있는 비플릭스라고 하는 컨텐츠를 보실 때는 비플릭스를 클릭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튜브가 있거든요. 유튜브를 선택한다는 가정하에 플레이어는 기본적으로 우주선 내부처럼 배경이 되면서 정면에 하얀 화면으로 유튜브, 흔히 말하면 태블릿에서 보이시는 유튜브 배경 화면이 뜨고 유튜브 리스트들이 뜨는데요. 검색은 당연히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을 클릭을 통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가상 키보드가 나오신데, 그때는 한글 전환이라든지 전환이 가능하시고요. 전환을 통해서 검색을 하셔서 영상을 클릭하시게 됐을 때 영상을 재생이 되는데, 다만 영상을 클릭하시고 2D 영상을 보신다고 하셨을 때, 영상을 재생하셨을 때 영화 사이즈가 다소 작아 보실 수 있어요. 그때는 그 하단에 아이콘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아이콘을 한 번, 두 번 클릭하시면 이 스크린 화면이 최대화됩니다. 또는
한 번 더 누르면 최소화, 그리고 두 번째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VR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는데, 지금 요 VR 아이콘은 말 그대로 3D 컨텐츠를 재생하실 때는 도움이 되는데 360도 컨텐츠를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있진 않은 상태예요. 요 부분들은 저희가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할 예정이고요. 이 VR 아이콘을 클릭하시는 경우는 이 유튜브 영상 중에서 좌우 분할된 영상을 보실 때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하나로 합치시게 되면 보다 입체감 있게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다소 앱 호환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넷플릭스를 가입하시고 보실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FHD 영상들은 다 재생이 가능하세요. 말 그대로 이 넷플릭스에서 지원하는 건 원래 기본적으로 모바일 기기들은 대부분 다 FHD까지밖에 지원을 안 해요. 1080p라는 거죠. 4K까지 보고자 하시는 거는 넷플릭스가 실질적으로 4K를 지원하는 장비를 제한을 두고 있어요. 데스크탑이고요. 유튜브 그 크롬이나 이 브라우저를 제한을 통해서 4K를 재생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장비는 4K 영상을 지원을 하지만 아직 넷플릭스에서 저희 장비를 호환 장비로 채택을 해주지 않은 상황이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건 조금 더 강력한 어필을 통해서 넷플릭스에 VR에서도 4K를 볼 수 있게끔 지원해달라는 다양한 메시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를 보시고자 하실 때는 넷플릭스 실행하신 뒤 거기에 보이시는 썸네일들을 실행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당장 검색키를 누르시게 되면 튕겨져 나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이 호환성 문제가 조금 대두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 저희 제품의 문제라기보다 넷플릭스 앱과 디바이스 간의 문제니까 넷플릭스에서 좀 더 개선이 되는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앱 호환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뭐 왓챠 플레이가 되느냐 올레드 TV가 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아까 구글 플레이 스토어 통해서 다 설치는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왓챠 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앱 호환이 정상 상황이 아니라서 튕겨져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로 하나씩 더 디테일하게 지금 호환 진행 중인지 아닌지를 한번 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왓챠 플레이는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상태고요. 올레드 TV 같은 경우 올레드 TV 4 태블릿이라고 해서 설치가 가능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호환이 가능하고 영상도 재생이 가능하신데, 다만 이 아까 말씀드린 앱 이름처럼 올레드 TV 모바일 4 태블릿이기 때문에 VR용 앱이 아닌 태블릿용 앱이 이 장비에서 재생이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 장비에서 재생이 되는데 기능들이 태블릿용이다 보니까 부가 기능들이 되게 다양하게 그 기능을 여전히 표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팝업 플레이어라는 기능은 실질적으로 클릭하셨을 경우에 오히려 제품에 오류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컨텐츠가 커스터마이징 되거나 호환성 개선됐을 경우 구동하시길 요구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영상 감상이라든지 방송 TV 같은 경우 바로 재생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지금 말씀드린 요 장비들에 대해서 네 번째로 이제 네트워크 연결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와이파이 연결 부분들도 간혹가다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메인 화면 우측 하단에 톱니바퀴를 클릭하시게 되면 맨 왼쪽에 와이파이 아이콘 모양인데, 그걸 클릭하시고 검색 중으로 변환시키시면 리스트들이 뜨실 거예요. 그 리스트들을 클릭하시고 가상 키보드로서 패스워드를 하나하나 입력하신 뒤 바로 보이시는 연결 아이콘이 녹색 됐었을 때 연결 아이콘을 오른쪽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게 와이파이 연결을 미리 연결 안 해놓으시면 맨 처음 메인 화면에 네트워크 오류입니다 라는 메시지일 텐데, 이건 실질적으로 오류라는 메시지는 아니고요.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됐으니 네트워크 연결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이 부분도 텍스트적인 알림 내용이 조금 고객님들께서 혼돈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개선 진행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 용량 지원은 어떻게 되느냐 저희한테 물어보고 계신데, 현재까지 종합된 상황으로는 NTFS에 256기가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해요. 근데 그 외 뭐 EX FAT 파일 포맷이라든지 FAT 32 파일 포맷 또는 512기가 SD카드는 안 되냐 문의를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지금 본사와 협의 중에 있고 확인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업그레이드가 되면 호환 가능한 모델 또는 호환 가능한 SD카드 제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댓글이나 상세 설명을 통해서 저희가 알림을 더 드릴 거고요. 또는 저희 상품 IP몰이나 온라인 마켓에 있는 상품 페이지를 통해서 안내가 들어가게끔 될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3D 영화나 일반 2D 영화 보실 때 말 그대로 외국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실 때 자막을 요청을 주신데 자막 부분들은 현재 지원하는 건 SRT만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SMI는 그럼 업데이트할 계획이 없느냐? 현재까지는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수가 있냐면, 영상을 담으실 때 SMI 파일을 기본적으로 SRT로 변환을 하시고 난 뒤에 SRT 파일을 메모장을 통해서 로드를 하시고 거기 안에 있는 걸 다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다시 저장하실 때 기본적으로 텍스트로 저장하시면 안 되고 모든 파일로 설정하시고, 인코딩 방식에 보시면 UTF-8 가로 열고 BOM 가로 닫고 하는 이 인코딩 전환 방식이 있어요. 그걸 설정하신 뒤에 저장을 하시게 되면 자막이 한글 자막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노출되죠. 이게 단순히 한글 자막 부분에 대해서 이슈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뭐 영문 자막도 동일하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영문 자막, 한글 자막, 말 그대로 SMI를 SRT로 전환하시고 나면 간혹 가다 자막이 에러 나시는 부분을 SRT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인코딩 방식을 UTF-8 BOM으로 하는 설정하셔서 저장을 하시되 TXT 파일로 저장하지 마시고 모든 파일로 하셔서 그대로 확장자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끔 저장을 하시고 다시 탑재를 하시게 되면 영상 자막이 정상 출력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그동안 뭐 많은 질문들, 꽤 자주 질문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 모아서 소개를 해드렸고, 조금 설명 부분들이 디테일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Q&A 시간처럼 유지되는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소 빠른 말과 조금 스킵된 내용들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추후에 이 한 파트별로 저희가 다시 영상을 한번 제작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이 불편사항이라든지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나 영상 하단에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들을 다 수집해서 Q&A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갖는다든지 그 파트 영상을 만들어서 재생을 해드릴 거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외에 다른 질문 사항들도 얼마든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제품 아니어도, 또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질문한다든지, 또는 저희 회사가 출시할 제품에 대해서도 문의해 주셔도 되고요. 저희 쇼핑몰도 유지하고 있으니까 IP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영상 채널에 대해서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